단연판 전쟁과 평화입니다. 밀치고 나가려는 산을 바다가 막아섰지요. 파도가 핥히고 보듬고 쓰다듬는 사이 단단한 암벽은 이렇게 상처와 영광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7천만 년 멈추지 않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푸른 빛으로 일렁이는 곳. 부안의 바다를 갑니다. 바다로 툭 튀어나온 변산반도 부안, 그 서쪽 끄트머리 격포 해안길을 걸어봅니다. 바다가 물러나면 걸어갈 수 있는 암반이 드러납니다. 이름 때문에 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채석강은 절벽의 바다입니다. 당나라 때 시인인 임태백이 중국에서 풍류를 띄웠던 곳이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지형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채석강으로 불리게 된 거지. 우리나라 고유 이름은 없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뜻으로 된 이름은 아직 없는데 지금 한자로 풀이해보면 이쪽 채석강이 이제 문이채 돌섭자 관광자인데 그 문이채자를 나는 바꿔서 채석할채. 그래서 돌이 물드는 채석강으로 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시인의 감탄사를 옮겨오고 싶어서 그대로 붙인 이름이겠지요. 썰물 때면 채석 바다에 잠겨있던 비경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너 여기 보여? 응. 뭐야? 여기가 이 동굴이 이쪽 채석강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인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쪽을 깎으면서 지금 동굴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해식 동굴은 특징이 폭보다 높이가 굉장히 깊어. 왜냐하면 파도가 이제 밑에를 깎잖아. 그치. 그러면은 위에 있는 낙석들이 떨어지면서 폭이 커지는 것보다는 폭에 비해서 높이가 높다는 그 특징이 있는 거지. 암벽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파도가 부단히 깎아놓은 기묘한 동굴입니다. 밖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 모양 같아? 그런 거 같아. 이게 사진 잘 나와? 이렇게 하면? 그럼. 동굴 입구의 형상은 뒤집어 놓은 한반도를 닮았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파도가 만들었다니까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포근한 느낌도 약간 들긴 해요. 기분만이라도 백두산 아래를 지나갑니다. 수천만 년의 시간을 마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경외감으로 시를 쓸 수도 있겠고 혹은 켜켜이 쌓인 흙과 바람의 역사를 읽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부안 격포 해안은 지구의 기록이 생생하게 적혀 있는 곳입니다. 암석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지요. 여기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채석강은 모래나 진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인 거고 여기는 지하에 있던 용암이 꿈틀대면서 흘러나와서 그 온도가 떨어지면서 단단하게 굳은 화성암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된 거지. 여기서 바다 방면으로 보면 양쪽 퇴적암 사이로 밑에 있던 용암들이 흘러나가면서 퇴적층을 뚫고 나간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눈도 확 보이네? 그치? 근데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지. 알고 나니까 뭔가 틀리게 보여.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암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래나 진흙들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퇴적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암석이 변해서 만들어진 변성암이 여기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색깔만 다르고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조직처럼 보이지 원래는 여기 있는 퇴적층이 퇴적암이었는데 열과 압력을 받아서
더욱더 단단한 이제 변성함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지. 이것도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치? 물과 불이 부딪히고 솟구쳤던 땅의 기억을 짚어갑니다. 내가 너한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재미가? 재미없으면. 자, 봐봐. 여기 보면 화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지. 이름이 이제 검은 큰 따개비라고 불리는데, 이 따개비가 중요한 이유가 환경 기후 변화 지표 동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따개비가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이 기후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랬다는 거 따뜻해지는 거야? 그치. 이제 우리 이쪽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채석강 절벽 해안을 지나 북쪽으로 좀 더 걸음을 옮기면 강 아닌 강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거닐었던 적벽강과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지요. 바다를 향해 수직 벼랑을 이룬 암벽마다 일일이 정으로 쫀득한 기암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쭉 층들이 하나의 기둥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바로 주상절리라고 하는 건데,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으면서 이렇게 각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제주도, 그다음에 또 우등산의 입석대, 그다음에 이곳 적벽강의 주상절리가 유명하게 된 거지. 경치만으로도 신비롭지만 지질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암석지대입니다. 바다와 용암과 흙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합작품이지요. 오래되고 두터운 부안 바다의 기록입니다. 가벼이 훑어볼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적벽강을 울타리 삼은 바닷가, 이곳이 일터입니다. 울퉁불퉁한 암석들 사이에서 조개를 캡니다. 바지락 캐가지고 뭐 할 거냐고. 먹을 거. 할 거예요. 할 거야? 자갈투성이라 호미질이 쉽진 않지만 바지락은 꽤 야물었습니다. 아빠를 도와드리기 위해 나왔지요. 많이 컸네, 동일이. 여기는 이제 자연산 양식장. 자연산 양식장에서 그래서 이게 돌이 많아서 캐기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서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돌을 다 드러내야 하잖아요. 드러내니까 힘드니까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 안 되고, 이게 이제 뻘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해감하기도 시간도 좀 절약되고, 그래서 바로 한 번만 해감해가지고 하면 그냥 바로 들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바지락은 삶으면 사골 육수처럼 뽀얗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어떻게 할머니한테 가서 바지락 많이 캤나 물어보고 잘 나오냐 물어봐봐. 봐봐, 여기 잘 안 나온다. 너는 얼마나 컸어? 이거 그렇겠어? 안 보셨어? 그럼 항상 작게 컸는가 보네. 아니요. 학교 다니다고 오늘 토요일날 학교 한다고 바지락 한 게 힘들지. 이렇게 다 이런 거 하는 게 편한 거 아니야. 힘들어. 아빠도 힘든 줄 알아야지. 이 양식장이 그전에 많이 나올 때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어. 작업하니까 팔고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반지락이 많이 안 나온 게 작업을 못해요. 못 오고 그냥 식구끼리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렇게 해서 팔아서 이제 식당에 돌아가면 주고. 돌밭 일구다 보니 어깨에 무릎, 팔 몇 배는 힘이 듭니다. 험하고 거친 텃밭이긴 해도 그만큼 차진 바지락이라 먹어본 이들은 침이 마르게 감탄합니다. 물때 맞추다 보면 점심 거르기 일쑤입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새참 준비해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다른 양념 없이 바지락 팔팔 끓인 것만으로도 국물은 뜨끈 시원하니 충분합니다. 맛있어? 국맛이 어때? 내 바다에서 이것이랑 삶아서 먹는 게 참 좋다. 놀러 온 것 같다 기분이. 이렇게 바다에 삽니다. 내가 만약에 떠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 이 어머니 봄처럼 돌아오는 그런 거죠. 바다라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던 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뭐,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되죠. 모아보니 묵직합니다. 아들보다 내가 많이 겠다고. 예. 오늘 작업을 마칩니다. 두둑하게 바다에 빛깔 실어갑니다. 마당 내주었던 바닷물이 찬찬히 너그럽게 다시 돌아옵니다. 부안 바다를 해안에서만 누리기에는 아깝습니다. 바다로 나가야지요. 해상 훈련 시간입니다. 날도 화창해서 요트 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거칠 것 없이 바람 타고 바다를 가르는 부안의 학생들입니다. 한 10분 정도 올라간 다음에 런 내려올 거야. 런 내려오면서 파도 타면서 자이빙 훈련하고 이제 와서 마크 띄워가지고 스타트 훈련할 거야. 알았지? 네. 이 배는 옵티미스트인데요. 그 초등학생부터 만 15세까지 탈 수 있는 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펄럭거리고 있는 게 도시인데 요트 용어로는 세일이라 그러거든요. 이 세일에 바람이 받아서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오로지 바람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널빤지 같은 게 세일에 바람이 받아서 옆으로 밀리는 거를 앞으로 추진력을 생기게 바꿔주면서 이 널빤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우리 학생 여경이가 잡고 있는 저거는 러더라 그러거든요. 자전거로 치면 핸들이에요, 핸들. 저걸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로프는 메인 시트라고 하는 건데 자전거로 치면 패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당겨주고 풀어주고 함으로써 그 바람을 많이 받고 덜 받고 그거를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조화롭게 이거 장비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재미를 느끼고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제일 앞으로 가고. 1년 안에도 숙달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처음 돛을 잡는 배는 작고 단순한 딩기 요트입니다. 가볍고 활주가 빠른 대신 체중을 옮겨서 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친구요. 자연하고 친해져야 그러니까 배가 잘 나가고 그 원리를 아니까요. 바다를 운동장처럼 씁니다. 종류는 제각각이지만 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물살과 바람을 읽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자연의 공식을 풀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돛에 바람 가득 싣고 푸른빛 바다로 미끄러져 갑니다. 바람이랑 조류랑 친해지면 돼요. 그러면은 배 타기가 쉬워져요. 처음 나왔을 때랑요, 지금 나왔을 때랑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바다는 좋아요. 바다 오면 이쁘고 기분도 좋고 탁 트여서 바람도 불고 좋잖아요. 활짝 편 날개처럼 눈부신 부안의 바다입니다. 밑바다지, 봄바다. 오면은 이렇게 사방이 다 트여가지고 경치가 좋습니다.